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9,47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늘면서 해외 입국자 관리가 방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수치를 좀 살펴보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46명이 늘면서 9,478명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100명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추세가 일단은 완치된 환자가 훨씬 더 많다. 네. 오늘부로 50%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격리 해제자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금 안심할 만한 상황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이 지금 대구 경북 지방에서의 이 집단 감염들,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 옆에 정신병원에까지의 감염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우려되어 왔던 것인데 완전히 방역이 안 되고 허점이 나타났다 하는 방면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지금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이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원내 감염들이 재생병원을 비롯해서 항상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이런 집단 발생보다도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전파 혹은 혹시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나 하는 거에 우려를 나올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지금 감염된 사람들, 즉 확진된 사람들 중에 20% 정도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아도 무증상으로 완치가 된다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빨리 찾아감으로 해서, 즉 확진자의 동선을 찾아서 진단을 빨리 함으로 해서 무증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분들이 전부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만 시켜주지 않는다면은 한 명의 완전히 완치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계적으로 방역당국의 그 검역의 역량을 늘려가면서 잘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고 국내 상황은 상당히 안정된 추세는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한 지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유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유입자들 숫자가 상당 부분 있고요. 예. 전에 90명, 100명 이렇게 나올 때는 해외 유입자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었는데 해외 유입자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절반도 넘죠. 예. 이 지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적기는 한데 네. 이 굉장히 우려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갖고 또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계약을 하면서 학교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도 또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이고 최대한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완전히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어느 정도 더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양쪽에 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그 여러 요인들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들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은 지금이 아주 최대의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주 고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처럼 계약이 된다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말씀처럼 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할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또 특히 보면 대구 병원에서 유독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특히 대구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신천지 교인들 즉 31번 환자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909명이라는 환자가 전국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때 이제 신천지 교인들의 그 감염을 완전히 우리가 다 파악했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2차, 3차 감염으로 가면서 점점 희석이 돼서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대구, 경북 지방 시민들의 여러 양성률이 상당히 예. 높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 약간 높았었고 또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약한 고리인 요양병원이라든지 원내 감염이 대구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요양병원, 요양원이 뭐 확실히 잘 되어 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선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취약 지역들은
여러 가지 진단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잘 방어를 해야만 이게 확산이 일어나지 않지. 아직 그것들이 완전하게 시간적으로 봐서도 아직 완전하게 그것들이 방지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 조심해야 한다. 요양병원 신경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앞서서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왜 이 병원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종사자만 먼저 검사를 했냐.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정신병원들도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고리에서 지금 보면은 그 관계자들을 전수조사했다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출된 시간을 보면은 그 전수조사를 관계인들 전수조사를 했던 그 시점에서는 바이러스 음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초기라고 그러면 네. 음성이 나오지만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봤었을 것이고 무증상이지만 감염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서 그 음성 이후에는 얼마든지 음성인 당시에도 뭐 하루만 해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그 환자들한테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감염을 시켰다면은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사실은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확산이 굉장히 빨랐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전수조사를 지금 환자들한테 다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감염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으로 봐서도 75명이라는 환자가 벌써 발생을 했고 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들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도 분명히 또 있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아쉬움, 미스 때문에 일이 굉장히 확산이 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방역 당국은 워낙 인력이 한정된 인력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구시나 뭐 경북이나 이런 데 한정된 지자체의 인력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이거 도움을 주고 또 의료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 요양병원 같은 데에는 의사 선생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검체 키트, 방호복만 있으면은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의심이 되는 환자가 생기면 바로 샘플 검체를 채취를 해서 수탁기관에 보내면은 결과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 가지 요양병원 아니면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일단 의사 면허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네. 검체 채취할 수 있거든요. 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장구들을 잘 구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의심이 났을 때는 진단을 바로 하고 또 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안에서 검체 채취를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지역사회와 이 요양병원 취약지역 간의 그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이것이 좀 시간이 늦으면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아무래도 좀 유연적으로 좀 대처가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보면 대실 요양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돕던 그 직원, 보건소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면 20일에는 대실 요양병원에서 22일에는 제2미주병원에서 보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병원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가능성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근데 이 지금 정신병원에 과연 한 명도 없었느냐 관계자들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루 만에 20일 날은 그 요양병원에서 21일 날은 정신병원에서 도와줬을 때 몇 시간, 불과 24시간 정도의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었겠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은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오기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했다고 하고요. 헌금도 계좌를 따로 안내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사회적인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은데도 지금 6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식의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안 받지만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려면은 여러 행정요원들은 아마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뭐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감염된 사람들은 교인 사이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고 이런 교인들 중에서도 행정요원들 사이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서 안정적이고 신천지 교인들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이 개신교 교회들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도 주일 예배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사실은 예배를 안 보더라도 구역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개인적인 만남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 정도는 절대로 개인적인 만남, 즉 교인 간의 만남도 꼭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군요.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30일 0시부터 정부가 한국으로 오는 모든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37.5도가 넘으면 일단 탑승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일 수는 있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하는 환자들 중에서 유증상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네. 해외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비행기를 탈 때 발열 검사를 하게 되면은 37.5도 이상 되는 사람은 탑승을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검역 당국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우한에서 봤을 때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감염병으로서 알려졌을 때 우한에 있는 우한 시민들이 해외로 관광을 많이 갔었어요. 네. 그때 발열 검사들을 했었는데 해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37.5도보다 낮은 체온으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네.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으로 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귀국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꼭 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사실은 이 검역 또는 이 탑승할 때의 검역에서 37.5도라는 것을 뭐 아주 고열이 아닌 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효과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페루에서 국경 폐쇄가 돼서 고립했던 우리 국민 200명 가까이가 오늘 귀국했다고 하고 지금 보면은 해외에 있는 교민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행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을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좀 효과적으로 저희가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페루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안전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확진이 됐다 할지라도 오고 싶은 아마 이런 상황일 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귀국을 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닌 것이 비행편이 없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꼭 비행편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비행기 편이 있어도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귀국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어제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 편도 보통은 한 1,8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1,290명 정도밖에 입국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귀국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또 외국인보다는 오히려 내국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국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귀국을 한 후에 어떻게든지 2주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잘 찾아내야 되는데 이 전수검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네. 사람들이 입국을 하고 있고 또 입국하는 것도 지금 유럽 다르고 미국 다르고 전부 다르거든요. 그럼 얼마나 검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귀국편으로 전세기로 귀국하시는 분들인 경우는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예. 이분들이 다 노출됐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증상자들 중에서 만약에 열이 나는 사람 또 뭐 여러 증상들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 확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200명 전부를 시설 격리하겠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 검역의 한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2주 동안의 자가 격리 수칙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제주 여행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책, 이런 제도적 대책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은 예. 뭐 징역형까지도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겨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주도 지금 그 상황은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견 이해는 가요. 15일 날 입국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오랜만에 귀국을 했고 뭐 하와이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를 못 갔다, 갔다고. 예. 갔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미국에서 들어왔으면은 그만한 양식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건 다 알고 있었을 거고 더구나 부모님인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말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다. 또 여행을 떠났다 할지라도 네. 그 다음에도 문제인 것이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으면 선별진료소만 갔어도 예. 이 정도의 비난을 안 받을 텐데 지금도 아마 귀국하시는 유학생들 뭐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오랜만에 귀국을 해서
반갑다고 그래서 여러 친구들 만나고 뭐 어디 동창회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 것은 또 클럽도 가고 하는 일이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귀국한 후에 2주일 동안은 절대로 사인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자제하고 집안에서 자기 식구들하고도 일단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서 식구들 간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주의해야 될 요새 지금 상황이겠죠. 그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고위급 인사들의 감염도 각국에서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정상 중에 처음으로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코로나19 확진자 자체보다 총리가 확진됐다는 점에서 정말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 찰스 왕세자도 감염돼서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많이 뭐 누가 먼저 진단을 받느냐 뭐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만큼 아마 영국의 상황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실 뭐 지위고하를 따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으로 보면은 국경을 아무리 막아도 전부 건너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 지금 이 바이러스는 특히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더구나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른 장기에도 감염이 돼서 후유증이 남을 확률들도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죠. 싶은 얘기는 예.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요. 많은 사망들 중에서 흡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흡연을 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 지금 이 시기에 흡연이라는 것도 기저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흡연하는 사람은 기저질환일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에 이 시기에 이 공포심에서 금연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다른 사람 감염될 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이 기간 동안에 흡연도 좀 삼가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